사업이 너무 힘든데 개인회생 하려면 무조건 폐업부터 해야 할까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접고 회생부터 준비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내용이죠. 사업을 유지할지 폐업할지 판단 기준부터 폐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챙겨야 할 것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개인회생 파산 전문 브랜드 클리어에서 인사드립니다. 전 MC 소혜원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개인회생 파산을 클리어하게 해결해 드리는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이 개인회생 하려면 사업부터 접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니죠?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무조건 폐업을 해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일정한 소득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적자인데 조금만 숨 돌리면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도 유지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당장 매출이 줄었더라도 비용을 줄이거나 운영 방식을 바꿔서 앞으로 최소한의 생활비와 회생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다면 사업을 유지한 상태로 개인회생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숫자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의 흐름입니다. 판단할 때는 어떤 거 기준으로 보면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적자인지, 그리고 그 적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는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 가능한 개선 계획이 있는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회복 가능성이 보이면 무조건 접을 필요는 없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버겁다는 이유만으로 급하게 폐업을 결정하기보다는 이 사업으로 앞으로 회생 기간 동안 버틸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건 사업을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정리하는 게 맞겠다 싶은 경우는 언제일까요? 지금도 계속 적자고 당장 몇 달 안에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폐업을 먼저 고려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빚이나 운영자금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사업을 유지할수록 부담만 커지는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을 살리려고 버티는 게 오히려 빚을 키우는 결과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개인 사업자가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업 소득만으로는 생활비와 변제금을 함께 감당하기 어렵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앞으로도 소득이 나올까라는 질문에 답이 안 나온다면 방향을 바꾸는 게 낫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소득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미련 없이 정리하고 근로소득자로 전환을 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인가 가능성도 높고 진행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폐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냥 가게 문 닫고 바로 개인회생 준비하면 되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폐업을 앞두고 꼭 먼저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직원급여나 퇴직금입니다. 이 돈은 개인회생으로 같이 묶어서 나중에 갚는 빚이 아니라 법원에서 먼저 정리해야 하는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재단 채권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재단 채권은 쉽게 말해서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돈입니다. 직원급여나 퇴직금처럼 생활과 직결된 채무는 법원에서도 반드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설명하라고 하고 실제로 정리계획이 있어야 회생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회생 신청하면 다 같이 해결되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건 편파 변제입니다. 폐업 전에 지인이나 특정 거래처 한두 곳에만 먼저 갚는 경우인데요. 이런 흔적이 남아있으면 회생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각 사유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급한 마음의 한 행동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보증금입니다. 보통 미납된 월세가 있다면 보증금에서 먼저 공제하고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만 본인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이 과정도 임대인과 어떻게 정리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폐업하면서 나간 비용들도 그냥 넘기면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이나 정리하는 비용, 권리금 반환처럼 폐업 과정에서 나간 돈은 영수증으로 꼭 챙겨두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폐업 이후에는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할 건지도 함께 준비하셔야 됩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전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취업을 통해 급여소득으로 전환하는 계획까지 같이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네, 여기서 제일 현실적인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폐업까지 하면 당장 현금이 거의 없을 텐데 이 회생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지? 이 걱정이 제일 클 것 같거든요.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다음 달부터 돈이 줄줄 나가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실무상 회생을 신청한 이후에 변제금 납부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보통 몇 개월의 준비 기간이 생기고 이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에게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숨 좀 돌릴 시간이 생기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기간은 법에서 쉬라고 주는 시간이라기보다는 현실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급여소득을 만들고 동시에 회생에 필요한 비용도 이 기간 동안 차근차근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생 신청을 하면 바로 비용 압박부터 오는 줄 알고 아예 시작도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임료나 인지대 또는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도 한 번에 준비해야만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분납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부담을 나눠서 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회생을 못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정리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경우가 더 많겠네요. 예, 맞습니다. 폐업으로 힘든 상황일수록 이 공백 기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후 회생 진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용 문제 때문에 미리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개인 사업자 회생은 일단 접자도 아니고 무조건 버텨보자도 아니라 지금 이 사업이 앞으로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해 주시죠. 사업을 유지할지 폐업할지는 감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소득이 꾸준히 발생할 수 있는지와 그에 대한 증빙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사업을 접어야 할지 조금 더 버틸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방향부터 점검해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이 궁금할 땐 클리어!